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작가 소리입니다. 저는 기록되지 않으면 지나간 하루에 불과한 일상에 상상의 이야기가 스며든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수채화 물감, 수채화 과슈, 색연필을 기본 재료로 작품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밖에 그림에 쓸 수 있는 재료들은 가리지 않고 사용하며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페어나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들 또는 플리마켓 같은 활동을 이어오면서 저만의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담당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미술교과의 남정덕 선생님이시고 옆에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번 일러스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뵙게 된 것은 무척 아쉬운 마음입니다. 또 실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걱정 덜 수 있도록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중에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제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언제나 환영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은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프라인 개학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저랑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수업에 필요한 자료는 제가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자료를 프린트를 하셔도 되는 영상 옆에 띄워놓으시고 수업에 참고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제가 알아야지 다음 수업에 참고를 하기 때문에 작업하신 거를 기간 내에 아래 메일 주소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진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동안 5개의 작품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새 작품은 너무 크지 않은 이런 작은 사이즈, 엽서 크기의 사이즈로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종적으로는 내 작품을 여러 가지 제품에 넣어보는 작업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린 그림 중에 이 그림, 이게 원본이고 이게 엽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엽서에도 넣어보고 스티커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상상이 더해진 이야기를 넣어 그림 그리는 재미를 얻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린 그림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일러스트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수채화로 그리는 일러스트 강의 소개 및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는 나를 중심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수채화 기법의 기초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채화 기법은 주로 물을 이용해서 농도를 조절을 하는데 수채화 과슈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흰색 물감과 또 어두운 과슈 물감으로 농도를 조절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 과슈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일반 수채화를 사용했을 때보다 수정이 조금 더 손쉬워지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을 고칠 수 있고 색연필과 같은 함께 사용하게 될 재료와 더 조화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사용할 재료가 가진 특성과 기법에 익숙해지고 난 뒤에 덧붙여서 표현법을 더 배워보고 새로운 도구를 같이 써보면서 내 이야기를 내 스타일로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채화를 주로 사용할 것이긴 한데요. 사용에 앞서서 기본 재료가 되는 연필, 지우개, 종이 이것도 사용 방법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드릴 거고요. 배운 것을 토대로 스케치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을 알려드린 후에 이 3가지의 작은 정물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크기 되는 걸로 3가지를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수업 중후반부쯤이죠. 이제 중반부 넘어가서부터는 연습한 기법들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조금 크기가 커진 작품을 그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 정도 크기?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린 손그림들을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편집을 해서 제품에 이렇게 넣어보는 작업까지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본이고 이건 손거울이에요. 손거울이고 뒤에 이렇게 제품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사용될 준비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스케치 재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연필이고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케치 재료입니다. 두 번째로 3B, 4B 차례대로 연필이 있는데 모양은 같은데 옆에 써있는 글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B, 3B, 4B 숫자가 커질수록 연필의 심이 무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무로 감싸지지 않은 통심이 있는데 주로 소묘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가끔 스케치에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샤프인데요. 날카로운 부분이나 조금 세밀하게 그려야 하는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색연필처럼 생긴 이거는 색연필인데 지워지는 색연필이에요. 요새 연필하고 같이 자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지우개입니다. 미술용 단단한 지우개와 말랑말랑한 지우개입니다. 이것도 미술용인데요. 저는 수채화를 주로 쓰기 때문에 종이의 손상이 적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지우개를 사용합니다. 동그랗게도 뭉쳐지고요. 수채화 종이는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마찰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지우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물감을 짜놓을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던 팔레트라 물감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감을 색상별로 정리를 해두고 마지막 남은 칸들은 제가 더 자주 쓰는 색깔을 함께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팔레트 준비가 끝났고요. 갈색 과슈 그리고 화이트 과슈입니다. 과슈라고 적혀 있고요. 과슈 물감은 짜놓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갈라짐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짜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떠세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흰색을 섞어줌으로써 색은 더 밝아졌고 투명도는 훨씬 내려갔어요. 흰색을 더 많이 섞어서 칠해줘 볼게요. 투명 수채화에서 화이트 과슈를 섞어줬더니 무투명 수채화가 되었어요. 다음으로 종이 팔레트입니다. 종이로 이루어진 팔레트고요. 다 쓰시고 나면 이렇게 한 장 뒤집어서 뜯어내 줍니다. 사용이 끝난 것이라면 버려주시면 됩니다. 수채화 엽서지입니다. 뒷면에 엽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수업할 때는 없는 걸로 사용을 할 거고요. 수채화 용지이기 때문에 표면이 거칩니다. 연필로 확인을 해볼까요? 연필로 선을 그었을 때 일직선으로 종이의 흰 부분이 남지 않고 그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희게 비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종이는 같은 수채화 용지이지만 크기도 다르고 다른 회사에서 나온 종이입니다. 이것도 수채화 전용지이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걸 사용을 할 거고요. 수채화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종이가 우그러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용지를 골랐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팔레트처럼, 종이 팔레트처럼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도 마찬가지로 수채화 용지이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흰 부분이 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철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질감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붓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호 붓, 세필 붓이고요. 섬세한 부분을 쓸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4호 붓이고요. 좀 더 큰 면적을 칠할 때 사용할 8호 붓인데 이건 제가 사용하는 붓이고, 이거 말고 화홍에서 나온 20호 붓으로 넓은 면적을 칠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붓까지 준비가 됐고요. 다음으로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종이의 테두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모서리에 맞게 붙여주면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사방에 같은 면적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둘러줍니다. 이렇게 마스킹 작업이 끝났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물을 떠놓고요. 제가 아까 잊어버리고 넘어간 물 조절용 걸레입니다. 물을 이렇게 머금은 붓들을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한번 수건에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물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집에 걸레로 쓸 수건이 없다고 하시면 휴지를 4장에서 5장 정도 이렇게 뜯으셔서 겹쳐줍니다. 물이 밑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아까 수건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물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이 마스킹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리려면 우선 물감을 묻혀봐야겠죠. 칠합니다. 막 마스킹 위에 묻어도 상관이 없어요. 테이프 안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났으니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 볼게요. 원래는 마르고 띄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범을 보이는 중이므로 바로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다 떼어냈고요. 모서리 깔끔해진 거 보이시나요?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 쓴 마스킹 테이프는 쓰레기통으로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색연필입니다. 색깔이 종류별로 다 있고요. 저는 주로 흰색도 자주 사용을 하고 진한 갈색도 테두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채화 물감이 표현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얀색 젤리펜으로
과슈와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료 소개가 끝났습니다. 내용 중에 궁금하셨던 점은 언제든 화면의 연락처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위의 준비물들 중에서 연필, 지우개, 그리고 종이 사용법, 연습과 그림 그릴 소재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